조카 진급식에 갔더니 간부들이 일부러 죽이려 하더군요. 웬 김밥 아줌마? 멸시하던 간부들, 제 군복의 별을 보고는 그만 고아 조카를 구하러 절벽에 뛰어든 촌스러운 이모. 사실 제 정체는 낡은 등산복에 해진 운동화, 그리고 김밥 냄새가 풀풀 나는 가방. 일부러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죠.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위아래로 쓱 훑어봤습니다. 웬 아줌마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준이? 아니, 강민준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조카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요. 박 상사가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 중사도 피식호웃음을 쳤죠. 아이고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경로잔치인 줄 아세요? 특전사 진급 심사를 아무나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민준? 그 백도 없는 고아 녀석 말이잖아요. 어차피 떨어질 텐데 뭘 굳이 보러 오셨어요. 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셨나? 박 상사가 팔짱을 끼며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김밥이나 얼른 주고 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놈인데 뭐. 김중사가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아줌마는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세상에 진급이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좀 찔러줘야 하고 든든한 백도 있어야죠. 특히 민준이처럼 고아 출신은 더 힘들어요. 어휴, 누가 밀어주겠어요? 실력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자, 이제 빨리 가보세요. 박 상사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 내저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우리 민준이한테 꼭 좀 전해주시겠어요?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가시라고요. 돌아서서 몇 걸음 떼는데 등 뒤로 비웃음이 날아와 밝혔습니다. 아이고, 저런 촌스러운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강민준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그러게 말이야. 실력은 좋은데 백이 없으니 저기까지가 한계지. 감히 분노가 온몸에서 들끓었어요. 좋아. 너희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서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부대 안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허둥지둥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분명 행복한 일이 생기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 위에서 반짝이는 별 2개, 장군 제복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뒀던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었죠. 군복을 입은 지 어언 30년.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이모가 되어야 해. 오늘은 사랑하는 조카 민준이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었죠. 12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홀로 꿋꿋하게 자라온 아이. 서윤이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지만 자신의 존재가 군인의 길을 걷는 민준이에게 혹여나 짐이 될까봐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이모 백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는 듣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민준이는 이모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그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평범한 이모로만 알고 있었죠. 서윤은 김밥 도시락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밤새 직접 싼 김밥 12줄.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참치 김밥이었어요. 해진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평범한 시골 아줌마처럼 보이겠지? 제7공수 특 전여단 정문. 위병소 앞에서 서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높다란 철조망과 총을 든 채 경계를 서는 병사들. 30년간 익숙했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병사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저 강민준 중사 이모예요. 오늘 조카가 진급심사가 있다고 해서 서윤은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분증을 건네는 순간 서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나 이름석 자만으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서요. 다행히 병사는 이름만 대충 확인하고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박 상사님, 민간인 방문자입니다.
위병소 안에서 건장한 최고의 상사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윤을 위아래로 쓱 훑어봤습니다.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박 상사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뭐야, 웬 시골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민준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요. 박 상사가 배를 잡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유치원 학예회인 줄 아세요? 그것도 강민준? 그 백도 없는 고아놈 말이죠. 서윤의 주먹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김밥이나 주고 얼른 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윤이 겨우 목소리를 짜내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중사가 피식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 진급이 실력으로만 되는 줄 아세요? 돈도 좀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참관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좀 비싸서 그렇죠. 한 50만 원 정도? 서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들이 썩어빠진 비리의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부대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일부러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줌마인 척 물었습니다. 에이, 아줌마도 참 그냥 해본 소리예요, 농담. 됐고 빨리 가세요. 여기 오래 계시면 우리만 곤란해요. 박 상사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우리 민준이한테 꼭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김밥 아줌마가 왔다 갔다고 똑똑히 전해드릴게. 이제 진짜 가세요. 김중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김밥 도시락을 건네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비웃음 소리가 대모처럼 귀에 밝혔어요. 쯧쯧.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강민준도 참 불쌍하다. 그러게 말이야. 실력은 좋은데 빽이 없으니 어쩌겠어. 저게 한계지. 부대 밖으로 나온 서윤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정녕 그런 것이라면.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니야.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대 안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레펠 훈련 준비. 오늘은 특별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서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레펠 훈련? 로프 하나에 의지해 아찔한 절벽을 내려가는 위험천만한 훈련. 특전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박 상사와 김 중사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라는 말. 그리고 돈과 백 이야기. 혹시 우리 민준이를? 서윤은 다시 부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후문 쪽으로 향했죠. 거기서 높은 담장을 따라 걸으며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어요. 저 멀리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의 절벽에 로프가 여러 개 설치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저 로프 뭔가 이상한데? 서윤의 눈은 평범한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30년간 특수부대를 지휘해온 그녀에게는 아주 작은 이상 징후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유독 낡아 보이는 로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조카 민준이.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바로 그 낡아빠진 로프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는 김중사가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었죠. 안 돼. 저건 너무 위험해. 서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로프는 훈련 도중에 반드시 끊어질 거라고. 그리고 저들이 노리는 건 민준이의 목숨이라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히면 민준이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장이에요. 이모백으로 진급했다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닐 테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로프를 잡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민준아, 제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조카의 생명이 위험한 마당에 정체가 들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서유는 담장을 따라 훈련장 쪽으로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끔찍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유는 부대 후문 근처의 작은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벌써 30분. 아직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철조망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사뿐사뿐. 30년 특수부대 경험이 온몸에 배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유는 반사적으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박상사였어요.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잠시 후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쭈뼛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모두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박상사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돈 봉투를 슬며시 건넸습니다. 서윤의 눈이 매섭게 빛났어요.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김중사는 500, 박중사는 700. 좋아. 액수 딱 맞네. 박상사가 봉투를 열어 돈을 세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서윤의 주먹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어요. 틀림없는 금품수수 현장이었죠. 이번 심사는 확실한 거죠? 당연하지. 내가 심사관 중 하나인데 뭘 걱정해? 그리고 김중사도 우리 편이잖아. 박 상사가 자신만만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근데 강민중 그 녀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걔는 실력이 워낙 좋아서. 한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 상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새끼? 오늘로 끝이야.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감이 맞았어요. 정말로 민준이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레펠 훈련 때 사고가 좀 날 거야. 로프가 워낙 낡았거든. 물론 아주 우연한 사고겠지. 하하하.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완벽한 거야. 누가 의심하겠어? 훈련 중에 사고 나는 거야. 뭐, 종종 있는 일이니까. 박 상사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악마 같은 놈들은 정말로 민준이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돈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민준 하나만 없애면 다른 애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겠지.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야. 어느새 다가온 김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고? 네, 이제 곧 클라이맥스입니다. 강민준 차례가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악마들 앞으로 뛰쳐나가 모조리 체포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목소리가 잘 녹음될 것 같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해. 서유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빠직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뭐야? 누구야? 김중사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들킨 건가? 야, 가서 누가 있는지 확인해봐. 박상사의 명령에 한 부사관이 서윤이 숨어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지금 나가면 정체가 들통나.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그대로 발각될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상황. 레펠 훈련 중 사고 발생. 저 멀리 훈련장에서 다급한 비상벨과 함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서윤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민준아. 뭐야? 벌써? 김중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젠장? 빨리 가자. 현장을 확인해야 해. 박 상사와 부사관들이 급히 훈련장으로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 서윤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미친 듯이 그들의 뒤를 따라갔죠.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카 민준이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훈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졌다. 구조대. 구조대는 어디 있어? 의무병. 빨리 의무병 불러.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절벽 중간쯤 한 병사가 간신히 튀어나온 바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로프가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서유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니야. 다른 병사라는 사실에 아주 잠깐 안도했지만 동시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했으니까요.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구조작업 시작 안 해. 현장 지휘관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로프가 없습니다. 여분의 로프가.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 빨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벽에 매달린 병사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서유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저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은 절벽의 각도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30년의 경험이 그녀에게 정답을 알려주었죠. 안 돼. 더는 못 참겠어. 서윤이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민간인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경계병이 앞을 막아섰지만 서윤의 형형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어요. 내가 지휘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 결코 평범한 시골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뭐? 아줌마가 뭘 안다고. 닥치고 내 말 들어요. 서윤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모두가 놀라 입을 꾹 다물었어요. 3시 방향. 저기 큰 나무에 예비 로프를 단단히 고정해요.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고 있으니 로프를 던질 때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야 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가 쉴 새 없이 떨어졌어요. 2명은 밑에서 안전매트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로프를 잡아당길 준비를 하세요.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뭐해요? 빨리 움직여요. 저 병사가 떨어져 죽기를 기다릴 겁니까? 서윤의 불호령에 병사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듯 일사불란하게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죠. 로프 던질 사람은 힘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한 번에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병사 하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좋아요. 목표는 저 병사 오른쪽 1m 지점. 바람을 계산해서 살짝 왼쪽으로 던지세요. 서윤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군사교본을 그대로 읽는 것처럼 완벽했어요. 하나, 둘, 셋. 로프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목표 지점에 툭 떨어졌어요. 잡았다. 절벽에 매달려 있던 병사가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았습니다. 좋아. 천천히 당겨요. 급하게 당기면 다시 놓칠 수 있어요. 서윤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몇 분 후 병사는 무사히 땅을 밟았어요. 성공했다. 살았다. 병사들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끊어진 로프를 유심히 살펴봤죠. 이건 인위적인 절단이야. 로프가 끊어진 단면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날카로운 도구로 손상시킨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기 아줌마는 대체 누구? 현장 지휘관이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서유는 대답 대신 박상사를 찾았어요. 그는 구석에서 김중사와 뭔가 소곤소곤 속닥거리고 있었죠. 저놈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준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서윤이 물었어요. 강민준요? 아, 걔는 아직 차례가 안 됐는데. 그때 김중사가 다가왔습니다. 아, 강민준 차례는 바로 다음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훈련은 일단 중단해야. 아니요. 서윤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대신 모든 장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뭐? 아니, 아줌마가 무슨 권한으로? 제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서윤은 장비가 놓인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로프 하나하나, 안전고리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민준이가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로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역시나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30년 베테랑인 서윤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로프 중간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이 로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뭐가 문제인데요? 김중사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치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죠.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서윤이 날카롭게 손상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써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 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보통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지휘를 하지? 로프 상태도 한눈에 알아보고 말이야. 박 상사가 다가와 김중사와 재빨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이제 그만 좀 나가주시죠. 민간인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그래요? 서윤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녀의 깊은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서윤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증거 보전이요. 찰칵찰칵. 서윤은 손상된 로프를 여러 각도에서 꼼꼼하게 찍었어요. 박 상사와 김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단장님 오신다. 모두 차렷. 누군가 목청껏 외쳤어요. 병사들이 급히 정렬했습니다. 저 멀리서 어깨에 별 하나를 단 이 준장이 위험 있는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혀야 하나 아니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준장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요. 그 순간 운명의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준장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준장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확실하게 알아본 듯했어요. 두 사람은 30년 전 같은 생도복을 입었던 사관학교 동기였으니까요. 아니, 이게 누구야? 준장이 반가움의 말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서윤이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쉿, 제발 말하지 마. 눈빛으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민간인이 왜 이런 위험한 훈련장에 있습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딱딱하게 물었어요. 저는 강민준 중사의 이모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준장이 병사들에게 지시했어요. 누가 이분을 정문까지 안전하게 안내해드려라. 잠시만요. 김중사가 이때다 싶어 나섰습니다. 여단장님, 이 여자가 멋대로 훈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음대로 지휘까지 했습니다. 지휘? 준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네, 방금 구조 작업을 이 아줌마가 제멋대로. 그래서 구조는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했습니다만 그럼 됐네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준장의 차가운 한마디에 김중사는 그대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훈련 재개합니다. 다음 강민준 중사, 박 상사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서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잠깐. 장비 점검은 확실하게 했습니까? 준장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여단장님,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박 상사가 뻔뻔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쓰게 될 새 로프마저도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요. 여단장님, 서윤이 나지막이 그를 불렀습니다. 뭔가 더 하실 말씀이라도? 혹시 제가 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하나뿐인 조카라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준서는 서윤의 간절한 눈빛을 읽었습니다.
뭔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좋습니다. 특별히 허락하죠. 단 절대 훈련에 개입하지는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상사와 김 중사의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어요.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훈련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장비를 착용하고 아찔한 절벽 앞에 섰어요. 두려움 하나 없는 늠름한 모습이었죠. 서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느새 저렇게 컸구나. 12살.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울음 한번 터트리지 못했던 작고 여린 아이. 이모,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어른스럽게 말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중사가 되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민준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작. 박 상사의 신호와 함께 민준이가 절벽을 박차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두 눈은 오직 로프에만 고정되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시한폭탄 같았죠. 10m, 20m, 30m. 순조롭게 하강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읍. 민준이의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로프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시작됐구나. 서윤의 온몸에 찌르는 듯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로프가 아주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부사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준 중사, 상태 보고하라. 훈련 감독관이 무전으로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상 있습니다. 로프가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지직 무언가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로프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민준이의 몸이 허공으로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40m 높이 그대로 떨어지면 즉사였죠. 안 돼! 서윤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거리였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옆으로 길게 뻗어나온 나뭇가지를 와락 붙잡은 거예요. 크악! 엄청난 충격에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아무 의미도 없었죠. 구조팀은 대체 어디 있어? 준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민준이가 매달린 곳은 절벽 중간의 돌출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섣불리 접근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헬기를 불러. 당장 시간이 없어. 저 나뭇가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서유는 주변을 번개처럼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구조하겠습니다. 서윤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수로? 김중사가 비웃으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비 로프를 집어들고 순식간에 자신의 몸에 안전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도 빠르고 능숙해서 지켜보던 모두가 입을 떡 벌렸죠. 저 아줌마, 대체 뭐야?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서유는 단일 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로프를 단단히 고정한 뒤 그대로 절벽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저런 미친! 박 상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공중에서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어요. 오직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만이 할 수 있는 신기에 가까운 동작이었죠. 순식간에 20m를 하강한 서윤은 절벽에 가볍게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벽을 타고 옆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벽에 붙은 거미처럼 날렵하고 가벼웠죠.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 병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준서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어요. 역시 강서윤이야.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구나. 채 1분도 되지 않아
서유는 민준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모?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괜찮아, 민준아. 이모가 왔어. 서윤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나뿐인 사랑하는 조카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이모가 어떻게 여기에?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일단 올라가는 게 먼저야. 서유는 재빨리 민준이의 몸에 자신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찬 무전기를 들었어요.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로프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민준이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함께 올라갔죠. 절벽을 오르는 내내 민준이는 자신의 이모를 넋이 나간 채 쳐다봤습니다.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평소에 알던 다정하고 푸근한 시골 이모가 아니었죠.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냉철하고 강인한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찔했던 절벽 위에 두 발로 설 수 있었습니다. 무사하다. 성공했어. 병사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민준이가 안전하게 땅을 밟는 것을 확인하자 서유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후들후들 풀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죠. 당신 대체 정체가 누구요? 현장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서윤에게로 쏠렸어요. 방금 평범한 시골 아줌마가 보여준 신기에 가까운 실력은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도 감히 따라하기 힘든 수준이었으니까요. 서윤은 대답 대신 박 상사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이 세운 완벽한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죠. 박 상사, 서윤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이로프, 당신이 준비한 겁니까? 직설적인 질문에 박 상사가 크게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2번 연속 같은 사고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서윤의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2번 다 로프 사고라니. 병사들이 저마다 수군거렸죠. 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훈련 중단. 전원 연병장의 집합. 우렁찬 목소리에 병사들이 신속하게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준서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순간 서윤의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운명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그 자리에 부동 자세로 차렷 자세를 취했죠. 이 준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윤을 향해 각 잡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분은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강서윤 소장님이시다. 순간 훈련장이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정적,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충, 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찌를 듯한 경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낡고 허름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죠. 편히 쉬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상사와 김 중사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렸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박 상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생을 평범한 시골 식당 이모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라니. 이모가 소장님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윤이 그런 민준이를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이모의 그늘이 아닌 오직 너의 실력으로. 서윤의 목소리에 따뜻한 애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매서운 시선이 박 상사와 김 중사에게로 향했죠. 이 준장. 예, 소장님.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준장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윤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단호했어요. 예, 군단장님. 강서윤입니다. 잠시 후 최 군단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제7공수 특전여단에서 대규모 진급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각 특별감찰팀 투입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간단 명료한 보고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윤이 다시 박 상사를 노려봤습니다. 박 상사, 그리고 김 중사, 앞으로 나오시죠.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어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아까 그 돈 봉투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박 상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당신들 짓이죠? 서윤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의 칼바람보다도 차가웠어요.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치 둑이 터진 듯 여기저기서 증언이 본물처럼 쏟아졌어요. 저도요. 300만 원이나 냈는데 진급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박 상사가 돈을 안 내면 절대 진급 못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중사는 심사 점수를 멋대로 조작했습니다. 하나둘 나오던 증언은 어느새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이렇게나 많은 젊은 군인들이 저 악마들에게 피해를 봤다니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한 부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소 3년은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민준 중사는 끝까지 돈 내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을 이었죠. 그래서 표적이 된 겁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놈은 저들에게 눈엣 가시였으니까요. 서윤의 주먹이 다시 한번 꽉 쥐어졌습니다. 내 조카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신속하게 뛰어내렸어요. 박모 상사, 김모 중사,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이 체포영장을 제시했죠. 그 외 비리에 연루된 자들도 모두 연행하십시오. 서윤의 지시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박 상사가 끌려가며 악을 썼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 위에도 더 큰 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조사받을 때 남김없이 다 말하시죠. 서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남아있는 병사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죠.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 전 장병에게 고한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군인의 명예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계급은 오직 실력과 땀으로 얻는 것이다. 병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서윤의 시선이 조카 민준에게로 향했어요. 강민준 중사처럼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다. 민준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부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한 부대로. 충, 성,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별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부대 내 간부들의 사물함과 사무실 금고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발견되었고 조작된 심사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여단장이었던 이 준장도 결국 직위해제되었습니다.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부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죠. 미안하네. 서윤 동기, 준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서윤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죠.
저녁 무렵 서유는 민준이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이모와 조카,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이모, 아니, 소장님, 그냥 이모라고 불러. 여기서는 그냥 내 이모야. 서윤이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이모가 장군인 거. 민준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네가 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서윤이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 네가 보여준 침착함, 그게 바로 너의 진짜 실력이야.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나뭇가지를 붙잡은 것. 그건 바로 네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서윤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도 특전사였단다. 이 나라 최고의 전사였지.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특전사였다고요? 그래. 그리고 넌 그 위대한 피를 이어받았어. 오늘 그걸 똑똑히 증명했잖아. 서윤이 민준이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와서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민준이도 이모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서로에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제7공수 특전 여단에도 곧 새로운 아침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자 27명, 관련 금액 8억 원, 군사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차갑게 읽어 내려갔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피고인 박모 씨, 징역 7년. 피고인 김모 씨, 징역 5년. 나머지 연루자들도 저마다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유는 법정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때 나라를 위해 충성을 맹세했던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에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어요. 군 내에서도 청렴하기로 소문난 황철수 준장이었죠. 그는 첫 취임식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곳을 전군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한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투명한 진급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심사 과정에 외부 감사관이 참여하게 되었죠. 익명으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었어요.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급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심사장에 선 민준이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공정했으니까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죠. 사격, 개시, 탕, 탕, 탕. 민준이가 쏜 모든 탄환이 관역 정중앙을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화생방 훈련. 자욱한 가스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뛰는 민준이의 동작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전술 지휘 평가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주었어요. 심사관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런 엄청난 실력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비리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군요.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강민준 중사, 상사 진급을 명함, 합격. 심사장에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민준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과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며 인정받은 거죠. 일주일 후 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서윤 소장의 특별 강연이었어요. 대강당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올랐어요. 군복을 입은 그녀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없이 따뜻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당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제 조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12살의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죠. 서윤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민준이를 따뜻하게 찾았습니다. 가난했고 백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부디 그렇게 살아주세요. 당장은 조금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결국 정직이 승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많은 병사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마침내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6개월 후 제37기 특전부사관 최우수 교관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강, 민, 준, 상사 이름이 호명되자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늠름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꼿꼿한 자세, 자신감 넘치는 표정. 불과 6개월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미래입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악수를 청했어요. 객석에서 서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우리 조카, 민준아. 가슴이 벅차게 뭉클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보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조카 정말 서윤이 민준이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어요. 이제야 제가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스승이 됐네. 전부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보여주신 그 정직함 덕분에. 아니야,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비겁한 돈과 달콤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연병장을 걸었습니다. 오늘따라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이모, 제7공수 특전여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최근 평가에서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멋진 별명도 생겼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서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독한 아픔을 딛고 스스로 일어선 부대, 이제는 다른 모든 부대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모, 응?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이모처럼요. 민준이의 굳은 다짐에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바라시는 걸 거야. 따스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어요. 제7공수 특전여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땀만이 진정한 명예를 만든다. 그 아래를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희망찬 발걸음으로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더 강한 군대를 위한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마침내 당당히 제 길을 걷고 있었고 썩어 문드러졌던 부대가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제7공수 특전여단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뿌려진 정직의 씨앗은 분명 영원히 남아 빛날 것 같았어요.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찬란한 희망과 함께. 재밌게 들으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분명 행복한 일이 가득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